이거는 끝없는 싸움이에요, 선생님. 무당집에 와서 선생님이 점을 본다 해도 뭐 몇 월 달에 뭐 승소가 난다, 판결이 난다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지금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서로 너무 달라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선생님 제가 나오는 말이요. 지금이 26년이잖아요. 네. 근데 작년 수전부터 해서 선생님 운이 바닥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꼴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도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 걸음을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있는 형국이다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있어서 내가 조금은 오히려 역으로 지금 선생님이 뭔가 눌림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좀 그럴 일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뭐죠? 작년에 2월 5일 날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의료사고요? 네. 임플란트를 하는 중에 네. 쓰러졌는데 그걸 갖다가 한방병원에서 입원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절대 없다 그러면 CCTV로 공개를 하니까 CCTV도 공개 안 해보고 다 없애버리고 네. 우리는 의료사고가 아니다. 병원 측은 돈이 있으니까 법으로 해버리고 고소 고발해버리고 민사 가버리고 다 해버린 겁니다. 작년 6월부터 네. 1인 시위를 들어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랬는데 그러면은 시간 10개월째죠. 네. 의료사고 난 지는 1년이 넘었고 네. 그랬는데 지금 해결되면 기미가 안 보이고 병원은 일단은 돈이 있고 솔직히 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고소 고발해 놓으니까 고소해 놓으니까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동일한 목적으로 고소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다 할 반응이 아예 없는데. 예, 없습니다. 네. 뭐 합의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선생님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시다가 쓰러졌잖아요. 예. 근데 그 쓰러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신 거예요? 한방병원을. 한방병원에? 예. 선생님의 의지로? 그 옆에가 한방병원인데 네. 그게 협력병원입니다. 이게 그걸 갖다가 나는 내과 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 하니까 네. 그걸 갖다가 한방병원에 입원시켜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쓰러지신 사유가 뭐래요? 임플란트 하다가 네. 끝나고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임플란트를 하다가 뇌출혈이요? 예. 그래서 중앙도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중앙대병원이요? 예. 네. 뇌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2월 한 6일 날인가. 아니, 그러니까 2월 5일 날 했으니까 한 며칠 안 돼서 바로 했어요. 긴급으로. 근데 그 치과 병원에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 2월 5일 날 시술하고 쓰러졌는데 그 한방병원에 저희들이 입원시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잘못이 없다. 그 우연히 일치로 그냥 쓰러진 거다. 그렇게 나와버리고 나 몰라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서도 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만약에 시술 도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됐으면 그게 응급 상황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어쨌든 시술이 끝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맞죠. 그죠? 이제 2월 5일 날 2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시 넘어서가 끝났잖아요. 그러겠죠. 임플란트가 예, 보통 그래도 1층 수술로 들어가니까. 예, 네. 1층 로비에서 소파에 쓰러졌는데 네. 그때 정신이 있었으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네. 응급실로 입원 시켜줘야 되는데 내과 병원에 입원 시켜주라.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춥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지금 내과 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니까는 여직원 둘이 붙들어가지고 옆에가 한방병원 자기 협력병원이니까 갖다 집어넣습니다. 입원을 거기다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쪽 변호사는 뭐라 그러던가요?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 뭐래요? 선생님 측 변호사가. 변호사는 선생님 변호사가 솔직히 말해서 다 완전히 제 편입니까? 제 변호사지만은 지금 그 소송 들어가니까 형사 민사가 같이 맞고서 들어가니까 지금 업무방해, 협박, 영리훼손 고소해 놓은 거 그것도 지금 보안 수사로 두 번 올렸는데 전부 다 재수사 하라고 내려오고 우리 쪽 거는 그 시술 동의서가 없었습니다. 시술 동의서라는 거는 시술 전에 받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수술하기 전에 보통 받죠. 예, 받죠. 그럼 그때는 정신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죠.
그럼 한지 안 한지 다 알잖아요. 그럼 한평생을 내 이름자를 썼는데 실수송을 쓴지 안 쓴지 제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그거는 그걸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수술하기 직전에 쓰는 건 아니죠, 치과는. 대다수가. 아니, 이후에 썼던 거 어쨌든 간에 제가 쓴 적이 없어요. 동의서를 작성한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작성했다고 내 이름을 갖다 써갖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명예훼손에다가 갖다가 그걸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걸 고소하니까 그걸 무혐의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성을 한 게 없는데 거기선 작성을 한 게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요. 혐의가 없다. 그럼 우리 쪽에 있어도 그 필적 감정을 했습니다. 네. 아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조서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조서를 안 받았는데 경찰에서 자체에서 그냥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의 신청을 하니까 지금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또 이제 서류 작성해가지고 다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그들도 그걸 갖다가 필적 감정을 했습니다. 제 거를 맞다 내 거에 하지도 않는데 맞다. 그 필적 감정한 데서 맞다. 우리 건 아니다. 우리 쪽에서 한 거는 했는데 그거 지금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측 변호사는 뭐라든가요? 사실 이거 아닙니까? 둘이 고소도 치잖아요. 이거는 강팔잖아요. 강만 파면 되죠 뭐. 똥만 챙기면 되잖아요. 변호사는. 그러니까 선생님 측 변호사의 의견은 뭐라든가요? 뭐 소송 가니까 거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뭐냐고요? 뭐 이긴다 그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긴다? 이긴다 보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하고 왔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선생님 측 변호사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 이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세 가지를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1인 시위 가처분 신청, 긴급 가처분 신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거기에선가 접근금지는 이제 1심에서 한 승소했고 2개 갖고 재판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2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 합의를 붙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저쪽에서는 얼마를 해달라고 했냐면 난 도저히 거기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저기 임플란트 거기서 못하니까 1,500 그리고 유자로 1,000만 원을 해가지고 2,500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 그쪽 변호사가 임플란트인데 200 유자로 100 300을 해주는데 원장한테 물어보고 해주고 근데 내 쪽에서는 1,500이라는 돈은 연세 세버란스 병원에서 전적이 나왔고 유자로면 1,000만 원 해주라 2,500 해주라니까는 300 요구를 말을 했었죠.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2심에서 재판이 이렇게 많이 가불고 형사 고소해 놓으니까 몇 번 가보니까 한 6번이 이제 선임이 되보니까 그래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그쪽에서는 얼마? 2천. 그럼 변호사를 지금 그때 당시 6번 샀는데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안 한다 해서 결렬됐고 지금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의학적으로 물론 제가 의학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좀 다가오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의학적으로는 그쪽이 무혐의 처리 안 받았나요?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시술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임플란트 수술하는 행위 자체가 어쨌든 선생님이 피해를 입으신 건 뇌출혈이잖아요. 예, 이 뇌출혈에 직접적인 뭐 영향을 줬다든가 예. 뭐 했다든가 그거는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 그럼 저거들은 저는 4층에서 시술하고 내려와서 나는 쓰러졌는데 절대 그쪽에서는 쓰러진 적이 없다. 그것도 한 번쯤은 저거들이 내가 거기 보내주라 했다. 그럼 좋습니다. CCTV를 갖다가 공개하라.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니냐. 누가 거짓말한지. 그러면 지워졌다. 그걸 언제 하셨죠? 바로 선생님이 고소를 하신 건가요? 제가 2월 5일날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며칠 뒤에 가서 중앙도 병원에 가서 세 군 한방병 거쳤지, 내과 거쳤지, 대림 성모병원에 거쳤지, 중앙대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며칠 만에 긴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뇌출혈이 맞다 해서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뇌출혈이 일어난 건 아니다. 우리 쪽은 입증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단지 한방병원에 2박 3일 저기들이 넣어가지고 2박 3일 입원했고 내과에서 들어가 보니까 조금은 속에서 쓰지라서 대림 성모병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MRI 다 찍고 하니까는 저기 뇌출혈이 맞으니까 여기서 수술 못 한다.
대림 성모병원이면 큰 병원입니다. 저기죠. 영등포 그 대림동에 있는 네. 예, 근데 큰 병원인데 여기서는 수술 못하니까 중앙대병원에서 여러 가지 거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4일인가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법적으로 아니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임플란트라는 수술 자체가 뇌출혈에 영향이 있냐 근데 아까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셨잖아요. 그 방금 전에 얘기하실 그쪽에서는 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쪽에는 병원에서도 이거 그렇고. 우리 쪽에서는 네. 저희 우연히 일치가 아니다. 한방병원 입원한 것도 접수실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저한테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네. 저는 그걸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네. 근데 선생님한테 지금 제가 그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그쪽 병원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물론 억울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죠? 왜냐? 선생님이 거길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수술한 건 선생님의 의지잖아요. 네, 나는 임플란트로 왔죠. 그러니까요. 네. 임플란트 하러 온 거고 그쪽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만약에 선생님한테 뭐 뇌출혈 뭐 이상이 뭐 뇌출혈이 지금 올 것 같으세요? 그런 거 확인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뇌출혈이라는 병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무리한 시술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그렇게 내 몸 상태를 아셨다면은 아니죠. 선생님이 그거를 만약에 반대를 하시거나 그럴 의향도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몸 상태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거기서는 그러면은 거기서 혈압이나 다 쟀습니다. 그죠? 예, 다 180 재죠. 나왔고 음. 모니터에 그렇게 나왔었고 음. 그리고 시술 동의서도 없었고 그러면 그 판단은 의사가 판단해야지 제가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판단이 돼야죠. 왜냐면 내 몸 상태를 내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높여 나왔다고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병환이 있었으면은 제가 선생님 그걸 탓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들으세요, 선생님. 예.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만약에 그렇게 했고 선생님도 뭐 혈압이 지금 180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럼 선생님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시잖아요. 내 몸이니까. 그죠? 근데 그쪽 병원에서도 뭐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했다, 뭐 했다. 그런 합법적인 증거를 선생님이 제시를 하시는 게 맞고 할 때에도 고소를 할 때에도 예, 그래야 거기가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 제시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제시가 의학적으로 먹혔냐 안 먹혔냐 제가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계속 지금 다른 말만 하시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쓰러졌는데 제가 지금 4번을 들었거든요, 선생님.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시술을 했을 때 임플란트 5개 심었습니다. 발치 3개 했습니다. 한 번에. 예. 그리고 접수시에 쓰여졌습니다. 음. 쓰여졌는데 그러면 한방병원에 제가 무주로 가서 입원하죠. 할 일 없이. 저한테 지금 따지시는 아니, 거예요. 따진 게 아니고요. 네. 이치상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방병원 입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생님 다 오밀조밀하게 네, 그걸 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네, 그거를 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들으셨던 병원에서는 이게 그럴 수는 없다라고 아까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은 법정 싸움이잖아요, 이거.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학적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피해를 입으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진짜 이 사람이 수술을 하다가 뭐 혈관을 터트려가지고 내가 과다 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완전히 그럼 의사 잘못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선생님이 이길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지금 선생님 편이 아닌 거예요. 모든 면이. 이게 우리 그죠?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제 말을 조금 네. 들으세요. 선생님 쪽에서 어쩌고저쩌고 저는 선생님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의 운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네. 선생님한테 지금 도움되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제가 시술동의서나 뭐 이런 거 선생님 다 하신 거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뭐 혈압이 180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그럼 선생님도 한번 멈추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말이 선생님 하나가 더 들어가요.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계속 그냥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동의서가 선생님은 작성을 하신 기억이 없는데 거기서 작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문서 위조 넣으세요. 그렇죠. 네. 거기서 뭐래요, 근데 또. 위험이 처리했죠. 그럼 한 번 더 넣으세요, 선생님. 아니요, 그 지금 선생님이 하신 적이 없다며. 그럼 그게 무혐의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항소를 하셔야지. 했어요. 거의 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중이고요. 항소를 하시고 네.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거기서 그 병원이 계속 제시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술로 인해서 당신이 뇌출혈이 올 수 없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판단이 그렇게 된다면서요. 선생님은 계속 그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냐, 그때 됐을 때도 선생님이 혈압을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뭐 180이 얼마가 나왔다. 아니요, 근데 그거는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봤죠. 수술할 때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가.
의사도 보고 나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인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오밀조밀 계속 따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기실 거면. 왜냐면 제가 받은 공수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의학적으로 선생님은 이 시술로 인해서 어떻게 쓰러졌다. 이게 저는 아니라는 소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변호사도 선생님 편이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당연히 저 편입니다. 근데 아까는 뭐 옆에서 광만 판다며요. 변호사가. 저는 근데 이 말을 뭐를 얻으냐면은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은 100%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변호사를 선생님이 믿으셔야죠. 그래야지 나를 도와주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믿고 있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저러도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길어져 버리니까 저는 여기 시점에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선생님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꼬리에 네. 꼬리를 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것과 행하신 것과 거기에서 말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거기서 하다못해 사무소 위조까지 했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네. 그죠. 근데 그걸 또 법원이라는 사람들은 아 그래 이거 맞다. 당신이 말한 거 틀리다. 이래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영적인 걸 떠나서 선생님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너무 양단의 말이 다르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도 그래도 노력은 했던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먹고 떨어져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뭐 임플란트 비용 뭐 100에 뭐 200에 뭐 위로금 100.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 먹고 떨어져 이거밖에 안 돼요. 속된 말로. 그죠? 네, 맞지. 네. 근데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거, 뭐 하시는 거 이런 거를 최대한 끌어서 선생님 변호사를 믿고 계속 지금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끝없는 싸움이에요, 선생님. 무당집에 와서 선생님이 점을 본다 해도 뭐 몇 월 달에 뭐 승소가 난다, 판결이 난다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지금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서로 너무 달라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와도 선생님은 소송을 걸 것이고 또 항소를 걸 것이고 이게 또 유죄가 나와도 선생님은 또 이거에서 더 크게 가야 될 사람이고 더 크게 해야 되는 그게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끊임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마음을 탁 놓든 뭐를 하든 그 결정을 하시는 게 이 재판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에요. 저는 계속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최종 금액이 처음에는 2,500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종 금액이 지금 1억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왔죠. 그죠? 근데 거기서는 더 줄이려고 그러고. 2천. 그죠? 이제 2천 나왔죠. 그것도 이제 합의를 붙이니까 나왔는데요. 그죠? 나왔는데, 그럼 저로서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했는데, 그래서 저는 딱 하나예요. 선생님이 조금 낮춰주시던, 용서를 해서 조금 자비로운 마음으로 낮춰주시던, 아니면 그냥 선생님도 계속 강경하게 나는 1억. 좀 있으면 또 오르겠죠, 선생님. 왜냐 시절이 흘러가니까. 네, 오르죠. 그죠?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것도 있으시고. 네, 지금 그걸 네.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계속 여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마음 굽힐 마음이 없고 거기서도 굽힐 마음이 없는데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요? 2천하고 1억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떻게 끝나겠어요? 네, 안 끝나죠.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1인 시위밖에 없잖아요. 근데 1인 시위는 선생님 요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 됐어요. 시위 자체가.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는 영업방해며 몸에 이렇게 다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걸었어요. 네. 무혐의 났어. 그거 지금 고소해놨는데, 그 보안수사 2번 데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선생님한테 이롭게 흘러가냐 안 흘러가냐 그걸 제가 판가름을 해드리자면 이롭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왜냐면 거기선 계속 그렇게 걸 때마다 선생님이 이력이 쌓이시니까요. 그냥 제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선생님 변호사를 믿고 예. 믿고 가고 있어요. 계속 법적으로 버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괜히 나가서 1인 시위를 하신다거나 뭐 한다거나 아니요. 그거는 선생님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괜히 선생님한테 더 안 좋은 감투만 씌워줄 뿐이에요. 왜냐 선생님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선생님이 계속 거기서 그러고 계시면은 오히려 법원 측도 이 사람 왜 이래? 뭐야? 이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선생님이 선생님의 이 명예를 스스로가 실추시키는 행위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변호사 통해서 계속 쑤시세요. 선생님 막말로 광파는 변호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광팔 고이는 변호사 모두로 광만 팔게 해요. 선생님 계속 일 시켜야죠. 어차피 똑같은 돈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혹시라도 선생님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해봤자 계속 똑같은 말 되돌이표일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